네,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김정은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네. 지금 뭐 핵무기에 집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통제 불능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됐다. 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학 시절 경험도 그렇지만 예. 일단 그 출생 자체가 제대로 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예. 희대의 독재자 김정일의 아들이고 그리고 정실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죠. 어머니가 그렇다고 또 뭐 북한의 연희 사람도 아니고 제일동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이라도 받았으면 모르는데 할아버지는 김정은의 존재 자체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릴 때부터 농구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승부에 집념을 보이고 그랬다는데 스위스 유학 시절에도 이를테면 친구들 초대 같은 데도 안 가고 뭐 디스코 클럽이나 그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로지 이제 농구 경기할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집념을 보였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뭐 김정일이라고 한 거를 우둔하다고 딤정일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김정은이가 저런 그 괴팍한 성격을 가진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은 그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일념 어떻게 보면 저는 편집증 환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한다. 고모부도 죽이고 예. 뭐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인민무력부장도 총살시키고 그것도 아주 사체를 찾아보지 못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하고 그런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한다. 따라서 김정은이를 다루려면 정권 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김정은하고 담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치광이나 무슨 뭐 통제불능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김정은이 반드시 통제해야만 되죠. 통제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핵폭탄 한 발로 서울 시내 만약에 떨어지면 100만 명 가량이 사망하는데 반드시 통제해야죠. 반드시 통제해야 될 대상인데 너무나도 괴팍한 놈이다. 그리고 오로지 정권 유지만 생각한다. 따라서 그를 다루려면 정권 유지 문제에서 단판을 지면은 뭔가 해결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 그러니까 체제 유지보다는 정권 유지에 더 생각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체제 자체도 뭐 자기가 오히려 개혁 개방하면 정권을 더 오래 갈 수 있다면 할 겁니다. 근데 워낙 모순이 많다 보니까 골바초프도 시험했잖아요. 예. 뭐 개혁 개방하다가 자기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체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벌써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개혁 개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유도하려면 너 개혁 개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주변에서 조장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개혁 개방이 돼서 좀 북한의 경제가 좀 어느 정도 되면 핵도 저는 포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선회할 수도 있다. 그런 데서는 통제 불능이 아니라 어떻게든 반드시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자신에게 쓴소리지만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자신의 고모부라든지 아니면 인민무력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 내부에 측근이 없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부 측근은 지금 거의 사라지고 네. 저 황병서나 뭐 이렇게 그냥 멸사봉공하는 사람만 지금 주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뭐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못하고 심지어는 핵버튼을 내가 누를래. 그래도 그 옆에서 누가 이거 누르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 설명하셨지만 이게 유학을 갔는데 정규 교육은 받을 수 없으니까 얘를 북한의 뭐 소학교에다 갖다 넣어놓으면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김정일이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유학을 이게 도피 유학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게 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유학을 가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이 도피 유학을 가다 보니까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또 그동안에 북한의 이 빨치산 2세, 3세들은 북한 내에서 찬란하게 이제 영광을 누리는데 얘는 도피 유학 갔다 왔으니까 지금 돌아와서 권력을 장악하고는 빨치산 2세, 3세를 여지없이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마 이 핵무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보라 수령과 장군 김일성, 김정일도 못한 건 나는 하고 있다. 내가 이 핵무기 만들어서 당신들이 못한 뭐 조국 통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허황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뭐 김정은 주변에서 정말 김여정 정도나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핵
지금 저 도미노 현상을 놓고 보면은 김여정도 감히 말을 꺼냈다가는 걔까지 지금 또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도달해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엔도 그렇고 이 대북 제재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니까 좀 더 김정은을 집중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 네. 김정은만을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떤 방식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는 돈은 다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니까 예. 그 빈틈을 차단하자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정상회담 할 때도 그런 약속들을 했고 예. 김정은이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 5차 핵실험 안 했는데도 계속 빈틈을 메워나가고 자기를 더 괴롭히겠다고 하니까 예. 핵실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김정은으로서는. 예, 근데 이제 유엔 제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강행력이 없습니다. 유엔에서 안보리가 최고 기관이잖아요. 예. 거기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지만 이를테면 중국이 성실하게 이행 안 한다. 그러니까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중국을 제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진 못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켜도 안 지킨 나라를 제재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도덕적 강행력, 규범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은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 도덕력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다 그러면 제재 안 하겠죠. 그게 중국이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했으니까 더 강력한 제재를 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물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로 이 순간에 김정은이가 5차 핵실험을 했으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될 땐 저한테 첫 번째는 그렇다면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우리한테 쏘지 말게 할 억지력이 우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쐈다. 그럼 막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못 막으면은 50만에서 100만 명이 죽으니까요. 예. 그것이 제일 시급한 겁니다. 안보리 제재는 제재대로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가 절대로 쏠 수 없다. 쏘면은 자기도 죽을 거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단이 있느냐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쏘더라도 막을 수 있냐. 때문에 사드 같은 거는 그럴 때 막는 데 유용한 무기죠. 왜냐 한두 발 날라올 테니까 그걸 막을 땐 좋지만 근본적으로 김정은이가 야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나는 죽는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지금 오바마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입으로 처음으로 확장 억지란 얘기를 했지만 예. 그렇지만 그건 구두 약속입니다. 좀 더 확실한 보장. 김정은이가 쏘면 반드시 북한 체제가 붕괴하고 김정은이도 사망할 수 있는 그것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게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네. 말이랑 좀 일맥상통한데. 그러니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무장은 마지막에 우리가 해볼 거고 그러나 지금 일부 정치인들께서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 자체로 제가 실행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리 정부의 협상력은 높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가지면 싫어할 나라들이 높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도 싫어하니까 그러면 핵을 개발하지 말라라고 하고 반대로 우리한테 뭔가 해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술핵 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사실상의 핵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한국 항구에 상시로 배치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우리 안보력이 강화되잖아요. 사드는 이렇게 막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그렇게 그 효용이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그런 거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북한을 통제해서 핵을 포기까지 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길 전 기대합니다. 예. 네, 이 와중에 중국이 조금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걸 기대하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 이렇게 나온다 한들 중국이 사드 반대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사드하고 핵 문제하고는 분리하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핵 문제가 나오면 유엔 안보리 또다시 제재 결의안 나와도 또다시 동참하고 네. 요번에 핵실험하니까 지재령 대사 불러다가 왜 핵실험했냐 야단도 치고 그렇게는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제재라는 건 별개 문제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찬성 태도, 그러니까 반대 안 하는 태도를 접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아직 배치하려면 내년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당분간 자제하겠죠. 그러나 좀 있으면은 또다시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어찌됐든 이제 뭐 우리 정부가 이제 그동안 핵무기 핵 실험을 한 이후에 밝힌 내용은 뭔가 이제 지휘부 타격을 하겠다.
뭐 원점 제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그런 거에 좀 위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뭐 예. 서로 이렇게 지부를 타격하고 뭐 소멸하고 괴멸하고 이런 전략은 이게 이미 70년, 50년 전에 쓰던 전략입니다. 예. 따라서 핵무기를 누가 선제 타격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현재 상태에서 사드가 오기 전에 상태에서는 북한이 선제 타격하면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은 다음에 무슨 지부를 괴멸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이미 그 행차후 나발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전술 핵이니 무슨 우리가 핵 개발이니 이런 논의는 결국 북한이 핵무기가 지금 거의 무기화 단계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걸 모르고 지금 핵 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응 논리가 완비되기 전에 그 핵무기를 가지고 소위 통일 대전을 하겠다. 저 사람의 계산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계산을 알고 대비를 해야지. 물론 뭐 김정은이가 어떻게 그 통제불능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냐 마냐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과거의 어떤 군사 논리, 전략적 논리를 가지고 공포의 균형을 조성하면 김정은은 안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의 얘기지 그 전 단계에서 1년, 2년 안에 김정은이 지금 통일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전제를 놓고 북한의 핵위협을 논의하는 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1년, 2년 안에 그런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김정은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1년, 2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를 완비하고 체제를 정비해서 개혁 개방을 선언하는 이런 순서를 김정은도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런 로드맵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김정은이 그렇게 가겠지만 시장 경제로 가기 전에 내부 혼란이 일어난다거나 뭐 엘리트 이탈이라든지 네. 뭐 주민 봉기라든지 이게 일어나 버리면 김정은의 로드맵은 뒤죽박죽 될 것이고 그때는 이 사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가지고 그걸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보전, 생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